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해 보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표결 예정이었는데 예산안 등이 여야 협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국회와 국민들 생각엔 어떤 간극이 있는지 일단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민 해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찬반 의견은 전국적으로 55.8% 찬성, 잘 모름 10, 반대 34.2입니다. 자, 보수의 텃밭 분위기는 어떨까요? 부울경 지역은 54.7%가 찬성, 자, TK 지역은 49.6% 찬성. 약간 TK 지역은 좀 찬성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보수에서는 절반 정도. 글쎄 예전에 이태원 참사 이후보다는 찬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해임에 대한 찬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은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대 야당이 나서면 해임 건의안 통과가 될 텐데 저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TK의 민심, 부울경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서로 보면 좀 벼랑 끝 전술 이런 걸 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수준이 나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요. 이런 그 큰 사회적 참사에 누군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네. 이게 바로 민심인 거예요. 예.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지난 시정연설까지 자유라는 것을 연설에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예. 자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의 연설에서 아직까지 책임을 거론을 한 걸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보수의 큰 생각을 이제 묶어서 퉁퉁퉁 놓자고 보면 성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자유 그리고 책임 그리고 가족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자유와 책임 굉장히 중요한데 큰 키워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회적 참사가 크게 났으면 여기에 뭐 법률적 책임 문제는 국정조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경찰 수사로서 뭐 어느 정도 책임 소재가 드러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예.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뿐 아니라 많은 이제 보수 쪽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일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또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지금 묘하게 이게 예산안하고 얽혔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 2일이 원래 시한이었는데 정기국회 12월 9일까지라도 예산안을 좀 통과를 시켜달라. 그래서 준예산으로 가는 것은 좀 막아달라. 이것이 이제 정부인데 뭔가 지금 거꾸로 돼가 있는 거예요. 여당이 지금 만에 하나라도 이 해임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안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모조리 뭔가를 하지 않겠다. 뭔가 거꾸로 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여당 쪽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이 예산안 통과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해마다 모든 여당들이 늘 야당에게 마지막에 굽히고 들어가는 게 이 예산안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여당이 더 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물론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산안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국정조사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조사가 막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이상민을 해임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탄핵을 하느냐 이 문제로 민주당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국정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만 이상민을 해임하든지 뭐 더 한덕수를 해임을 하든지 파면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냐. 그 말을 한 것인데 결국은 이게 이재명 당대표에 있는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조여오니까 이것으로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건 아니다면서 해임안을 발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탄핵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탄핵으로 가려면 뭔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드러난 게 없으니까 이제 해임 건의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냈을 때 대통령이
반대 거부하면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걸 그렇죠. 노린 측면도 있고. 예, 사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렇죠. 이 해임만까지 내는데 예. 여론 동향을 딱 볼 거 아니에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예. 누군가가 책임을 좀 져줬으면 한다. 그래서 매듭을 좀 지어줬으면 한다. 이런 걸 알고 있는 민주당이 잘 됐다. 이래서 해임안을 딱 냈는데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에 어긋나게 독주하는 모습으로 비칠 테니까 네. 뭔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이게 이제 해임안을 일단 관철로 시겠다 냈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국정조사도 다 동의해주고 한 것은 윤심과 그렇게 척을 져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안을 편안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이제 쉽게 말하면 2023년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일기입니다. 네.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 국정을 집행하는 사실상 일기란 말이에요. 일기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하나의 틀을 제대로 만들겠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보관이었는데 느닷없이 지금 이 해임안이 나오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답답해진 거예요. 이제 스텝이 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 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예산도 뭐도 없다 그러면 다 끝내겠다. 예. 그 여야는 앞으로 협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얼굴만 지금 쳐다보는 격이에요. 그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가령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국회 본회의를 못 열었는데 네네.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처리를 먼저 해버리느냐. 예. 사실 이게 그 의사국장이 보고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그 해임 건의안이 들어와서도 보고를 하게 되면 72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11일이 시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9일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게 되면 임시국회 내일 토요일이고 또 일요일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애매해졌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예. 이걸 예산안에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하면 예산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빨리 이걸 이제 해임안을 처리를 해서 형식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는데 이 예산안 합의도 지금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도 고민이 크고 민주당도 더 나가지도 못하고 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자기 자신들에게 스스로 발등을 찍는 꼴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이상민 해임안이 예. 여야 모두에게 썩 좋은 어떤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았다.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뭐 어쨌든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 봤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야 모두 참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심지어 해임 건의안을 낸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과연 내년도 예산안과 이렇게 얽히는 것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예산안이 협상을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아직도 각 이 상임위에서 정리가 못 되고 다 올라오니까 원내대표끼리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표 예산을 확 올려놓고 예. 그리고 윤석열 공약 예산은 깎은 것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주호영과 지금 이제 박원근 사이에 이 안들 쭉 놔놓고 이건 살리고 이건 죽이고 하는 게 수상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느닷없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올려서 3일 내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호영으로서는 이래 되면 다 읽게 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상민 해임 처리안이 처리가 되면 그래서 원내대표가 그럼 늘 당신은 뭐 했느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죠. 또 이 예산안이 예산안대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마 여당은 여당대로 어떻게 밀릴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이번 정기국회 이것이 사실은 자기의 마지막 정치적 시험대입니다. 예. 여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곧장 검찰에서 그 소환 조사 이 요구가 나올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진행 쭉 되는 걸로 봐서 최근에 또 하나 불거진 것이 이 태국으로 도피를 한 김성태의 그 귀국 이것이 아마 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이 법조계의 하나의 관측이거든요. 김성태의 처남이죠. 금꼬지기.
금고지기가 이미 태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수원지검하고 송환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김승태의 금고지기가 들어오게 되면 김승태도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 그 주식이 다 동결이 돼가 있으니까 예. 결국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어오게 돼가 있는데 예. 조직과 재산을 지키려면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니 김승태가 들어오면 그 지난번에 이미 한번 흘러나온 얘기입니다만 자기가 모조리 다 불겠다. 예. 그런데 우리 상방울만은 지켜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딱 냉정하게 거절을 했는데 일단은 이 김승태로서는 자기가 다 잃더라도 지금까지 일궈놓은 상방울 이것만은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뭔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 된다. 이 변호사협의 대납 의혹에다가 특히 대북 송금 문제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다면 거기서 뭔가 하나 또 연관되어 있다면 네. 이 아테이비라 그런 단체 예. 안부수라는 지금 구속된 그 회장 그리고 또 김화영이라는 네. 전 의원 여기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이건 뭐 정말 치명적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또 하나 문제인 게 이재명의 리스크가 곧장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을 그 보전받은 것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거 될 뭔가 수도 하면, 있죠. 최악의 경우. 예,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예. 이 공직선거법에 네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사 의원직 딱히 하나 떨어지는 것으로 그만할지 모르겠지만 당이 휘청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은 예. 천막당서로 가야 돼요. 예. 이러니까 민주당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명계, 예. 반 이재명계가 보기에는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예. 이러니까 이 반명계가 보기에도 이번 예산안에다가 여기에 그 이상민 회의만을 같이 연결로 시켜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네. 썩 좋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왜 하필 이때 이상민 해임 건의 아니냐 이런 반발이 지금 터져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어쨌든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여당이 차선책으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준예산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최악이란 말이죠. 윤석열 최악이죠. 정부는 이제 올해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뭐 최소한의 비용만 정부가 쓸 수밖에 없고요. 국민은 국민들대로 써야 될 때 돈이 못 쓰여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떻게 됩니까? 전 하필 전 한편 좀 이런 생각을 좀 네. 합니다. 이 준 예산 경험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어떤 그런가 의미에서요? 하면요. 나는 우리나라 그 예산이 방만하게 쭉 큰 걸 보면서 예. 이 지출 경정, 쉽게 말하면 이 돈을 좀 아껴 써야 되는 이걸 아직까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역대 모든 예산이 너무 많이 방만하게 커져온 겁니다. 예. 난 그래서 이번 윤석열 1기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그것도 작년에 문재인 처음에 본 예산보다 늘어난 예산이에요. 예. 문재인 예산 더하기 그 추경을 포함하면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줄었지만 그 추경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대비를 한 것이고 사실은 본 예산을 비하면 늘었단 말이에요. 추경 빼고라도요. 네. 예, 추경을 빼면 늘었죠. 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 국민의 혈세인데 이 세금을 우리 경제 성장을 끊임없이 막 해왔으니까 예. 큰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 내피비 예산, 이 지출 구조 조정하는 것, 예. 이거 좀 트레이닝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사실 준 예산을 예. 한 한두 달 경험해 보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5조 1천억 이상 삭감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2조 6천억 이상은 못 깎는다 이러고 있는데 뭐 지금 나라 온통 곳곳이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중에서 제일 심한 게 볼성사나운 갈등이 일어나는 게 국회가 아닌가 그런 점이 안타까운 건데 사실 정치의 영역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듯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각 당이 또는 각 계파가 또 각 진영이 한 발도 양보를 안 하려는 걸까요? 아니 근데 이렇습니다.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예.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하는 것이
그 가령 미래 세대, 이 정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설계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은 늘리고 이 예산은 줄입시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책을 쓰고 이 정책은 안 됩니다라든지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계속 밀고 당기고 해서 새는 양날개로 난다 이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판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정치적 이념 혹은 정책을 두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두고 그 정치인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는 형국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다들 뭉쳐가 있고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쪽은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러지만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물론 성공이 그 대한민국의 성공일 수는 있지만 그 정치인 윤석열을 위해서 다들 뭉쳐갖고 지금 이재명과 대선 연장 선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인물로 따라갔던 삼김 정치랑 그럼 뭐가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삼김 정치에 있어서는 오히려 순수함은 있었습니다. 삼김 정치는 민주화라는 대의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요. 민주화는 대의를 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민주화, 하나는 통일. 이 두 개의 엄청난 이 목표를 향해서 이 대중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사이 정치판은 완전히 왜소해졌어요. 싸우는 주제들이 너무 작은 거 갖고 싸워요. 이 큰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로 싸우고 이번에 이상민 그 해임 그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 같았으면 내가 이미 그 공식적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전에 정치적 책임은 내가 처음에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표를 쓰고 내려올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났을 때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점은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대통령이 먼저 정리를 했었으면 민심이 아직까지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지금 아직도 민심이 이상민 책임져야만 한다. 이 민심이 더 많다는 것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아직까지도 윤 대통령께서 정치판에 뒤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적으셔서 이 민심을 읽는 방법이 아직 조금 열악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최적의 사용처에 가장 적게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